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7학년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이 이제 합격 설명회를 기대를 하고 강의를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올해 사실은 합격 설명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이제 합격을 하실 거예요. 라는 이제 안내와 같은 강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뭐 2월부터 어떤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강의를 하고 그 어떤 강의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네, 합격할 거예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2026학년도 임용 이제 과학교육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적중을 했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저랑 같이 합격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제 한번 먼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과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여러분한테 이제 공유를 드릴 건데 이렇게 좀 색깔이 나와 있는 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운 받으셔도 되고 뭐 굳이 다운 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좀 쉽게 이제 받아들이시려면 옆에 놓고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과학교육론을 지금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은 초수생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한번 쳐봤거나 여러 번 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N수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막 진도를 막 빼서 설명을 막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과학교육론에서 큰 뼈대가 뭐냐, 그러니까 뭘 배우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중에서 올해는 뭐가 출제됐냐를 이제 한번 볼 거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작년에 수업했던 내용에서 문제풀이 했던 예상문제, 기출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뭐가 적중을 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앞에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과학교육론은요, 6개의 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6개의 단원은 첫 번째 단원, 과학의 본성부터 과학과 교육과정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서 봤던 그 두꺼운 그 강론서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공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냥 과학교육론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겠지만, 뭐, 생명과학교육론, 지구과학교육론, 물리교육론, 화학교육론 이렇게 강론서들이 두껍게 아마 대학생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교재들 사실 응용 부분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전체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강론서 이제 보시면 뭐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외국의 교육과정, 막 영국, 뭐 미국, 일본 막 비교하죠. 네,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이제 추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이제 1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핵심 이론 강의를 상반기에 하고 이제 거의 하반기에는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상반기에나 하반기에나 이제 전반적인 1년의 과정에서 모든 이제 그 교재의 구성을 이 1단원부터 6단원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공부하고 나면요. 제일 임용에서 가장 고마운 영역이기도 한 부분이 바로 이 과학교육론이에요. 아시다시피 100점 만점에 4점씩 6문항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각각을 써둔 거고 이제 A라고 써 있는 거는 2교시 전공 A 영역에서 5번, 6번, 7번 그리고 3교시 전공 B 영역에서 3번, 4번,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이 4점씩에 해당하고 6문항이기 때문에 총 24점에 해당합니다. 100점 만점에 24점이면요. 굉장히 큰 점수예요. 요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많이 과목별로 좀 어렵게 나온 과목도 있어서 막 꽈락만 면하면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점수는 다 가져가셔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을 합격하셨다고 1차 합격하셨다고 연락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과학교육론은 고득점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학교육론을 버리고 전공이랑 교육학만으로 내가 1차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격을 하시려면 그냥 과학교육론은 24점 다 맞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시험에 임하셔야 되고 그러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비하기도 어렵고 공부할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이제 문풀 상하 들어가면 문풀만 들어가면 예상 문제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물리랑 지구학, 화학에서 막 적중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쁜 상태예요. 생물 같은 경우는 슬프게도 정말 슬프게도 어렵게 출제가 안 됐어요.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뭐 이게
기쁜 일인지, 수험생 입장에선 기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누구나 다 24점을 가져가는 상황이라 이제 변별이 또 없는, 이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좀 물리, 지구학, 화학에서는 이 교육 과정이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그것들이 많이 이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예상 문제 출제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셨길. 자, 어쨌든 이 6개의 문항을 전부 다 이제 만점 받겠다, 내가 최소한 진짜 1.2점 정도 까이고 다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과학교육을 우리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해봐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출제된 문항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이렇게 이제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단원부터 쭉 보면서 1단원에서는 어디 출제가 됐고, 혹은 출제가 되지 않은 과목은 어디며, 그리고 1단원 안에서 어떤 영역이 또 출제가 됐는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